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입니다. 앞서 제 소개를 하자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피해자를 돕기 위해선 어떤 다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다른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저도 그때 당시에 제 피해를 누군가 소비하는 것이 그닥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김진주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숨겨진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 팟캐스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무겁고 듣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이 김진주의 모자이크는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팟캐스트가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진주의 모자이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처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피해자는 왜 보이지 않을까?"라는 주제입니다. 피해자는 왜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은 왜 피해자가 보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하게 저는 범죄 피해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어 피해 상황이 마치 이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과 이별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렇게 알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피해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표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황이니까요. 제 과거로 돌아가 봤을 때는 뭔가 이 힘이 없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이들의 걱정과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치거나 뭐 얘기를 하는 게 또 눈치 보이기도 하고,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 과정은 또 얼마나 걸릴까.'라는 막막함에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재판을 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한때는 철없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재판에 참여를 해야, 피해자가 존재함을 알려야 이 제도들이 바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들이 이렇게까지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재판에 오기 전부터 경찰 수사 단계, 검찰 단계,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엄청 지쳐가고, 가해자들의 합의나 반성문이나 어떤 연락 등 그런 수많은 변수들이 이어지면서 피해 회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재판 자체를 놓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억을 잃었던 제가 많은 단계에서 소외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왜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다면,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그다음이에요. 피해자와 관련해서 비롯되는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피해자는 당연히 힘들 거야.'라는 그 인식이요. 물론 당연히 힘들죠. 피해자는 당연히 힘들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조건 힘든 게 맞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인식이 오히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거부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어려워."라고 하면 접근조차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런 피해자의 인식이 힘들다라고 자리 잡게 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들이 조금 더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너무 단순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점이 있는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사건들에서 제 사건은 뭐가 다릅니다."를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힘들다." 해서 그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가 힘든 것도 맞지만 힘든 피해자여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보면 그 피해자에게 많은 심판과 오해를 받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일련 과정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숨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침묵을 택했다.'라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한 면만 가지고 살지 않듯이 피해자도 그런데 진짜 이 피해자들을 항상 힘든 피해자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오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 같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피해자가 숨는다는 건 생존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피해자가 숨는 것도 숨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결정은 본인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요. 이조차도 선택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숨어야 하나? 숨지 않아야 되나? 뭐가 정답이지?' 저도 20대 때 이런 일을 당했지만 검색을 하고도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관계자분들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관계자분들이 이 상황에서 전문가라고 여기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회복이 거기서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점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면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물음을 멈춰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수치가 보이지 않더라도,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복지일 텐데요. 범죄 피해는 복지 개념으로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답하지 않는다고 질문을 멈춰버리면 관련 제도는 정말 오랫동안 바뀌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답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나라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요. 전 우리나라가 범죄에 가장 잘 예방할 수 있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늘 새로운 범죄를 만들잖아요. 이 미래에는 보이지 않는 범죄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암수 범죄들이 늘어나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더더욱 줄어들 것이고 지금의 현실이 더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질문해 보면 많은 지점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김진주의 모자이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